예, 안녕하세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에 자꾸 뒷다리를 잡아서 우리가 저거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속내를 까보면 이 웨스팅하우스 뒷다리 잡기, 이 주범은 오히려 또 문재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한국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져서 윤석열 정부가 잘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원전에 얽힌 이야기를 길지 않은 시간에 아마 1시간쯤은 걸릴 것 같은데 차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좀 비사가 좀 있어요. 혹은 일목요연한 정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 그런 비유를 썼죠. 이 이승만 박정희 콤비는 원자력 발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원자력 발전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이승만이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북녘은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아낌없이 땀을 쏟아 이뤄낸 기적적인 성과이지만 그 길의 맨 앞에는 우리 기업이 있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전략 목표 및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웨스팅하우스 경수로를 들여왔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중수로, 이게 고리 1호거든요. 박 대통령 때 고리 1호가 완공이 됐고 고리 2호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로는 플루토늄 핵 잠재력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꼬가 튀어서 지금 한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에 그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4,000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핵 잠재 국가입니다. 핵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원전을 확대했고 기술 자립을 향한 징검다리 2개가 전두환 대통령 때 놓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수로 원료 국산화, 경수로 원료 국산화가 일어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여기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 중수로를 3호기, 4호기를 한 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호기를 2호기가 완성되고 나서 3호기, 4호기를 노태우 대통령이 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기술 자립을 완전히 한 서방에서 가장 훌륭한 3플러스 세대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APR 패밀리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반면에 이제 문재인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을 퉁칠 수 있는 기회가 2017년에 있었는데 이걸 죽였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낑낑거리는 걸 우리가 뭉개버리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100%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에 이제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렸죠. 일본에.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건 첫 등장 모습은 발전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무기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발전으로 물꼬를 텄냐.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7월에 6.25가 끝난 다음에 그해 말에 유엔 연설에서 원자력을 발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IAEA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 산하기관으로. 그 연설은 이런 겁니다.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원자력은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유엔의 후원 아래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IAEA가 1953년 12월에 제안된 거예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이젠하워의. 그래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957년에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창설이 됐고요. 한국은 참 전쟁 후에 정말로 가난한 나라인데 이거 준비 모임 때부터 국제회의에 갔어요. 한국은 유엔 멤버가 아닌데도. 그리고 1957년에 IAEA 창설되자마자 바로 정회원 멤버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극동지역 이사국으로 그 해에 선출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참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중에 하나는 워커 시슬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56년 7월에 방한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전기 쪽 엔지니어입니다. 발전 엔지니어인데 그 마셜 플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셜 플랜을 했을 때 유럽 전력 복구 사업을 총지휘해서 대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제 프랑스 같으면 1945년 말이 되면 2차 세계대전 전보다도 더 오히려 발전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급속한 전력 복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56년 무렵에 미국 원자력 산업협회의 회장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회장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 이 양반이 이제 1956년 7월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라늄 1g에서 석탄 3톤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석탄은 땅에서 채취하는 에너지이고 원자력은 인간 두뇌에서 채취하는 에너지입니다.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원자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재를 기르십시오. 20년 후엔 원자력 발전으로 전등을 켜게 되실 겁니다. 우남이 어떤 인물이에요? 정말 영민한 통찰력이 강한 분이잖아.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남이 그때 제가 이제 1959년생인데 서울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도 6년 7년까지도 한 아동의 3분의 1 정도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밥을. 정말 가난할 때입니다. 그리고 1956년 7년은 얼마나 더 가난했을 거예요. 그거보다 10년 전인데. 근데 이런 비전을 두 거인이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남이 물꼬를 터서 70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 이때가 되면 지금 우리 이 시절이 되면 한국은 사실은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 보유국입니다. 특히 서방의 1위입니다.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우남이 이제 이 메시지를 딱 이제 캐치를 하고 그냥 바로 한 게 뭐냐. 다음 달인가 그러니까 9월 달에 원자력 전시회를 열어요. 미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원자력 전시회에 필요한 그 물건들, 샘플들 보내달라 그래서 덕수궁에서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관람자가 100만이에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도가 높질 않고 또 당시에 그 의원들이 뭐 그렇게 이게 안목이 터 있질 않으니까 밑바닥부터 훑은 거예요. 일종의 대중 캠페인으로. 그러고 나서는 상공부에 그해에 원자력 발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해 무렵부터 1964년까지 이게 1964년은 이제 그때까지예요. 237명의 훈련생을 파견하는데 돈이 없는데도 상당수는 국비장학생으로 장기 유학으로 둔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오크리치 연구소, 그 국립연구소죠. 원자력 연구소 같은 데 파견을 해서 몇 달 배우도록 하는데 그중에 이제 영어가 좀 되고 이제 똘망똘망한 젊은이들은 거기 이제 미국 대학이랑 연락을 해 갖고 미국 대학에 이제 주저앉게 되면 일부 뭐 장학금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뭔가 또 돈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이제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1958년에 원자력법을 통과했고요. 그 해에 실험용 원자료 트리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원자력 1을 설치하고 법에 의해서 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이 원자력 1이 나중에 과학기술처로 바뀌었고요. 이게 나중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1959년에는 원자력 연구소를 그 서울 공대가 있는 태릉 부근에 설치를 하고요. 이게 나중에 원자력 연구원이 되고 지금은 대덕에 가 있죠. 그리고 1959년 7월에 제1회 원자력 학술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아주 그 중요한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운함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위 후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원자핵의 무한한 힘으로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원자력의 이론과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대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원자력은 건설과 파괴의 힘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정의와 안전을 위해서 평화스럽고 번창하게 하는 문호가 아니고 파괴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제1회 원자력 학술 회의, 서울대에서 열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연설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운함이 비전을 딱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아주 가난한 상태고 전문가도 없는데 이제 미국이랑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 영민한 젊은 인재들을 미국에 보내서 국비정학생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를 길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레일을 깐 거고 그 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리 달리죠. 그 전에 운함이 1958년 9년부터 추진해온 시험용 원자력 트리가 도입 사업이 언제 도입이 돼서 설치가 되냐? 1962년에 도입 설치해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 우표가 나와요. 거기 보면 1962년 3월 30 원자로 가동 기념. 이게 그 트리가의 그 모습이고요. 예. 아마 그 당시에 그 태릉에 있는 그쪽에 설치됐었을 거예요. 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 뭔지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료, 그 다음에 품종 개량, 그 다음에 공정 개선 이런 데 쓰이는데 이 방사선을 써서 공정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료 생산을 할 때 거기 탄소가 들어갈 때 탄소를 방사선을 쏘여 갖고 14C, 그러니까 탄소 원소 질량 14짜리 동위 원소를 만들면은 그 훨씬 더 비료가 고품질로 잘 만들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데 썼다고요, 그때. 그리고 바로 이 시험용 원자로 트리가가 돌아가기 시작한 그 다음 해인 1963년부터 방사선 의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나중에 원자력 병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66년에 방사선 농학연구소가 만들어져서 GMO를 시도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정말로 이 양반이 이제 발전을 시작을 한 거죠. 원자력 발전을. 그래서 이 양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여기 제가 WH는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경수로를 들여왔고요. 하나는 그게 고리 2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이미 사업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1978년부터. 고리 2호기는 77년에 착공이 됐고 고리 3호기도 77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1, 2, 3호기가 제가 나중에 좀 데이터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고리 1, 2, 3호기가 전부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해서 준공했고 2호기, 3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공만 했고 준공은 이제 그 신군부 전두환 대통령 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캐나다 캔두 중수로를 합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를 하는데 월성 1호기가 77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완공이 되는데 문재인이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2018년에 폐쇄를 하죠. 이게 그 플루토늄을 만드는 거라 특별한 그런 그 방위 국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려 7천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다 개비를 했는데 그 7천억을 땅에 묻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몇 명이랑 짜고서. 예. 그래서 이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핵 잠재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핵 잠재력은 이미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특별히 뭐 한동훈이나 무슨 뭐 국힘이 그걸 슬로건으로 뻔뻔스럽게 내걸 게 없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물꼬를 텄고 그 다음에 그 월성 2, 3, 4가 이게 물꼬를 누가 텄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텄어요. 왜 그러냐면 중수로 플루토늄 중수로 원자로 플루토늄을 많이 만들어내는 중수로 원자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극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하나만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국제 정세가 바뀌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원자력 발전에 그리고 이 플루토늄 확보 두 가지 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게 있는데 업적이 큰데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플루토늄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중수로를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다고요. 노정부 말에. 그래서 월성 2, 3, 4가 노태우 정부 말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현재 이제 4,000개 이상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엄청난 안보 옵션 자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막강한 핵 잠재력 보유 국가예요. 무슨 한동훈이 그렇게 떠들 거 없어. 국힘이 떠들 거 없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핵 잠재력 보유 국가입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메시지가 나가는 거야. 어떤 메시지가 나가냐? 미국한테 혹은 중국한테. 야, 미국이 우리한테 확실한 핵 억지력 제공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좀 해야겠는데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 물꼬를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걸고 텄고 그거를 3배를 더 강화한 그러니까 월성 2, 3, 4, 5기를 노태우 대통령 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국제 정세가 저지를만 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요. 원전 8개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무튼 8개쯤 뭐예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기적적인 기술 도입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2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경수로 원전에 관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경수로 연료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지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경수로를 전두환 대통령이 했어요. 이게 고리 3호, 4호. 3호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해놨는데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 4호를 착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광 1, 2호기. 영광이 이제 한빛이라는 데인데 영광 1, 2호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3호기는 결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3호는 착공돼 있다고 하더라도 4호 영광 1, 2 그래서 3개를 일단 미국 쪽에 웨스팅하우스에 딱 입에다가 물려준 거야. 괜찮으니까 물건이. 그래놓고 미국을 한번 흔들어야 되겠으니까 프랑스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프랑스의 프라마똥 경수로인데 이 계약 주체가 알스톰이기 때문에 알스톰이라고 보통들 말해요. 근데 실제로 경수로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는 반응로 자체는 프라마똥입니다. 프라마똥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한울 그러니까 울산 쪽에 울진 쪽에 있는 거 한울 1, 2호기가 이게 프랑스 프라마똥이에요. 이걸로 미국을 흔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미국 CE Combustion Engineering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냥 회사 이름이 길어서 CE라고 여기 써놨어요. CE사로부터 아주 파격적 조건으로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냐? 이 원자로 기술은요. 강대국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게 없어요. 원자로 이런 데는. 근데 기술 이전을 끌어내 버린다고요. 그때 딱 그거지. 야, 우리 말이야. 영광, 한빛, 3, 4, 5개 너희 거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또 기술 이전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일종의 뭐 절충유혹 같이 해갖고 그냥 확 끌어내 버려요. 이게 1986년 말에 도장이 찍힙니다.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난 이 양반 굉장히 미워하고 감옥 여러 번 가면서 싸웠지만 인정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 CE의 그 원자로가 시스템 80이라는 애입니다. 시스템 80이라는 애인데 이걸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이걸 카피를 해서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원천 기술은 아닌데 도입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OPR-1000이라는 애예요. 그게 공식 명칭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라는 거고 그게 무려 10기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그걸 해서. 그러면 이 강대국의 게임인 원자로에 관한 기술을 이렇게 그냥 다 껍질을 홀랑 벗겨갖고 같이 설계부터 같이 했으니까 껍질을 완전히 벗겨갖고 그 기술을 확 흡수를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1979년에 미국 3마일 아일랜드 사건이 아일랜드 그 방사능 누출 사건이 있어요. 이게 TMI 사건이라 그래서 이거 이후로 미국이 원자로 안 짓죠.
그다음에 1986년 4월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에요. 이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로가 안으로 주저앉아 버렸잖아.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다 오염이 돼 버렸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 운영하는 체르노빌 원자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게 안으로 주저앉았다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건 이제 끝난다. 이제 앞으로 사람이 원자력 발전 안 한다고 할 때요. 그러면 이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이 끝나기 전에 기술 파쇄해서 그거 치고 들어가서 사들인 거야. 그리고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재권에 관한 어떤 이견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이 제가 이 계약서는 직접 안 봤는데 추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론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관할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요. 그 계약서에 항상 jurisdic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할 법원. 그게 관할 사법권 지역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중수로 연료 가공 국산화가 되죠. 그러니까 월성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월성 1호기밖에 없을 때요. 그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라. 그 이제 가서 이제 쭉 그 설명을 듣는데 월성 1호기 중수로 그거 국산화 그거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수로 하나밖에 없잖아. 그 국산화 중요하긴 한데 그거 말고 우리 경수로 많이 짓고 있는데 경수로 연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국산화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국산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경수로 연료는 중수로 연료보다 중수로는 농축을 안 해요. 중수로 연료보다 만들기가 까다롭고 기술 수준이 높아요. 경수로 연료는.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해도 다 우라늄 별로 산다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바이어스 마켓이야. 사는 놈이 장땡인데요. 그때는. 그럼 그거 뭐하러 합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을 때 해두는 게 좋을걸요? 그래서 이게 중수로 연료 가공 국산화가 1984년에 성공하는데 그해 바로 경수로 연료 가공 국산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처음에는 지멘스가 독일 지멘스가 잘한다고 해서 지멘스 따라서 지멘스로 했다가 망해요. 한번 연료 누출 사고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다시 한번 도입해 가지고 나중에 되죠.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한참 있다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물꼬를 다 전두환 대통령이 텄다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세 번째 주인공이에요. 우남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예. 그 가장 빛나는 게 원천 기술을 완벽하게 바닥서부터 배우는 과외 선생을 데려온 거예요. 그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바닥에서부터 가르쳐주는 그 뭐라 그러나 일타 강사. 예. 일타 강사를 모신 거예요. 그게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그때 쓴 그 교재가 시스템 80이고 그 시스템 80이 영광 그러니까 영광 한빛 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4호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배운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레이블 달아서 만들지 우리 손으로 100% 우리가 다 하니까. 그래서 한국 표준형 원자로 OPR 1000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 원천 기술은 아니에요. 한국 원천 기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데 이런 징검다리를 안 팔아 원래는. 돈 아무리 준다 그래도. 원자력이나 원자로는요. 이거 군사지정학적 게임이어갖고 우리 같은 이런 비리비리한 그 당시에 체급이 약한 나라는 이걸 구할 방법이 없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에요. 하다못해 일본도 아마 원자로 일본이 하나? 모르겠다. 일본 안 할걸? 원자로 하는 데가 없다고요. 독일도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술인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끼어들어서 이거 원천 기술을 과외 선생 모셔두고 배워버린 거라. 그 과외 선생 이름이 CE고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그때 과외 받을 때 쓴 교과서가 시스템 80이라는 원자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과서 그 과외 교과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물건의 이름이 OPR 1000인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물꼬를 튼 거야.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찬스를.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완전히 죽을 자리에 몰렸던 시기거든요. 그 80년대 중후반이. 그게 연달아서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하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이 하면서 완전히 죽을 자리에 몰렸던 때인데 그 상황에서 야 지금 가격 쌀 때야 지금 잡어
그래가지고 잡아챈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이거 이 하나하나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KF21도 그렇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김관진과 최차규 참모총장, 김관진 안보실장, 최차규 참모총장 그 3인방이 이걸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우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한다고요. 이걸 제가 다 정리하느라고 공부 좀 했습니다. 귓결에 들은 소리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이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동구권이 붕괴하니까 어떤 안보 지평이 좀 널널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좀 너그러워졌거든. 아,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런 이념적 대립 그런 거 크게 없을 테니까. 에이, 요때다 그러고서 그냥 월성 2, 3, 4호기를 일을 저질러 버려요. 2호기 착공은 1991년, 3호기는 1993년 8월인가 뭐 7월쯤 되는데 3, 4호기는 1993년이면 이미 YS 때죠. 근데 예산이 잡혀져야 착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착공 전에 이미 부지 선정 뭐 이런 거 다 끝나요. 정지 작업. 그러니까 결국은 노태우 때 한 거예요. 2, 3, 4가 다. 착공 전에 뭐가 끝나야 되냐면요. 부지, 보상, 정지 작업.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착공 전에. 예산이. 그게 다 노태우 때 준비가 된 거지. 노태우 대통령 마지막에. 이 과정을 이게 누가 했냐면 제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총리랑 뭐 비서실장이랑 왔다 갔다 한 분이 있죠. 노재봉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양반 대단한 분이거든. 그 다음에 김종희 말고 이상한 영감 말고 김종휘 아직 살아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외교안보 수석까지 했는데 비서로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 세 분이 이 김종휘 이 양반이 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안보 정책 큰 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양반 딱 보니까 야 일단 플루토늄 쌓아두면 나중에 미국한테 레버리지로 쓸 수 있어. 오케이 대통령 이때 우리 중수로 3개 더 깝시다. 그래서 중수로를 3개 더 깐 거야 이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 걸고 중수로 하나 깔았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노재봉, 김종희 이런 팀 딱 이뤄갖고 딱 보니까 이때 더 깔 수 있겠거든. 그때 3개 깔아버린 거예요. 3개 깔라고 이제 그 털을 닦은 거지. 예, 물꼬를 터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핵 잠재력 물꼬를 튼 것은 박정희고 플루토늄 대량 확보는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태우 대통령은 아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 핵무장 좋아하시고 핵 잠재력 좋아하시는 분은. 핵 잠재력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나는 한동훈이가 핵 잠재력 얘기하길래 저 뭔 소리래? 이미 어마무시한데. 아니 핵탄도 4,000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갖고 있고 미사일 기술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 기술 다 갖고 있는데 그 이상 무슨 잠재력이 어딨어. 빠르면 6개월 1년이면 만들지. 그러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글로벌 군사지정학 긴장 수위가 낮아지고 스리마일 및 체르노빌로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가 전부 원자력 발전 포기하던 분위기에서 계속 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 사고라는 건 한 번 왔다 가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자원 없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가 핵무기는 안 갔더라도 핵무기 갖는 거 일부 직전까지는 우리가 밀어놔야 거기까지는 가놔야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로와 대통령.